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드디어 의문론이 끝나고 이제 형태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뭘 배운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이 이제 2주차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총론을 먼저 배웠어요. 근데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국어란 무엇이냐, 언어란 무엇이냐 이런 걸 배웠던 거고,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음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운론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나가는데 월요일에는 보통 그 확인, 그 쪽지 시험, 그 지식형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약간씩 시험이 실강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진도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이제 배운 데까지 이제 복습 테스트 객관식 문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굉장히 습관적이 돼야 되는데 그 받으시는 그 프린트를 여러분께서 푸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동영상 분들이 실강 분들만 뭐 나눠준 게 따로 있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실강 그 신비주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강이나 실강이나 똑같은 자료 나눠드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나눠드리는 확인 프린트를 반드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뭘 배웠더라? 시작. 음운과 음절의 개념. 음운의 뜻. 시작. 뜻을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근데 음운이라고 했을 때 음운의 종류 세 가지 있었죠. 시작.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음절의 개념 뭐였더라? 실제로 발음된 최소 단위였죠. 그러면은 모든 모음은 자기 혼자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모든 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음은 혼자서 음절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래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노래를 알고 있는데 장기하 씨의 저 노래 아세요?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장기하 씨의 노래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 그치.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야지. 저거 갖다가 키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재밌어. 안 들어보셨어요? 아, 또 네이버 뮤직을 또 아이고 네이버라고 자꾸만 다 그러면 안 되겠죠. N 뮤직을 켜야 되는데 켜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나 이거 못 부르는데. 너는 쿨쿨 자나봐. 문은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뭐 어디 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뭐 이런 노래예요. 되게 좋아요. 엔정일 쿵쿵 내 맘을 시시콜콜 저거 전송했지만 너는 쿨쿨 자다가 아주 짧게 다 같이 한 글자만 찍어서 보낸다. 시작. 큰 걸 바라지는 않았어. 마마마마마마마마마.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장기하 씨가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까지는 아주 음운을 잘 살려서 불러요. 너는 쿨쿨 자다가 뭐 아주 짧게 한 글자만 뭐 찍어서 보낸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가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이 키읔이지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이거 어떻게 부르냐면 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큰 걸 바라지는 않았어. 맘맘맘맘맘 정말 말 더듬는 것 같아. 말 같은 말 해주길 바랬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도 크크도 아닌 한 글자에 눈물 팍 쏟아져 버렸네. 뭐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의 처절한 심리가 보입니다. 크크크 세 개라도 찍어주거나 크크 두 개라도 찍어주지 어떻게 한 개만 찍어주냐, 그쵸? 근데 이 노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장기하 씨가 제목을 키읔이라고 하면서 실제 노래는 크크크라 불렀을까? 실제로 만약에 키읔이라고 저거를 살려서 하면 노래가 되지가 않아요. 후렴 부분에서 다 어떻게 불러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뭘 붙여서 불렀다? 시작. 을을 붙여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혼자서 발음이 나진 않아. 하지만은 그 소리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음은 자음. 근데 얘가 실제로 소리가 나기 위해선 실제 가사를 보면 여기다 을을 다 붙여놨고 실제로 발음도 저렇게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저걸 때 크라고 읽지만은 크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야 아니면 자음과 모음이야? 시작. 자음과 모음. 그러면은 각각을 음운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제로 소리가 나는 한다운의 소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음절.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음운의 개념, 음절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음운의 종류까지 다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사실 요즘 시험에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그 파트죠. 62페이지 바로 국어의 음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국어의 음운 현상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이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오늘 헤매. 근데 오늘 헤맨 이유는 뭐냐?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저희의 목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반드시 다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부분은 반드시 외우시되 외우기 전에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국어의 의문 현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칠판. 자, 국어의 의문 현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거는 국어의 의문 변화 현상의 줄임말이에요. 혹은 변동 현상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의문, 자,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의문 변화 혹은 변동 현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의문이 뭐죠? 자음과 모음 소리 길이. 근데 소리 길이는 비분절 의문이니까 시험의 대상은 그냥 외우는 것뿐이 없고, 그러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보통 자음과 모음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의문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자, 지금부터 한번 크게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두 번째 발음 해보세요.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쫄아서 뭐 발음 못하세요. 내가 하는 건 다 틀렸을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잘 발음하셨는데 지금부터 얘를 갖다 발음하실 때 한번 이번에는 한번 자 발음할 때 써져 있는 그대로 발음하세요. 써져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발음 시작. 두 번째 써져 있는 그대로 하실 때 맨 앞에는 이응이 없는 이응이니까 자 위로 보내서 발음합시다. 시작. 바비. 세 번째 발음 시작. 써져 있는 대로 시작. 밥물. 그쵸? 네 번째 발음 시작.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의문이 변화된 현상을 골라보세요. 자, OX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의문 변화 현상이다. OX. 써져 있는 거나 소리나 똑같잖아. 그쵸? 자, 두 번째, 의문 변화 현상이다. OX. OX. 이거 O라고 많이 하세요, 처음에. 근데 이거는 X입니다. 왜? 이 자리가 비어서 올라간 것 뿐이지 똑같이 비읍이라고 실은 되잖아요. 아니, 의문 변화 현상은 자음이나 몸, 뭐도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바뀌지가 않았지. 그럼 얘는 의문 변화 현상이 아니지. 그냥 빈자리를 쳐들어 간 거지. 세 번째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발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발음 시작. 발음 어떻게 돼요? 밥, 물. 다 같이 시작. 밥, 물.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 시작. 밥물. 다시 발음 시작. 밥물.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비읍이라고 써줘야 되는 게 뭐로 바뀌었어?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무슨 현상이다? 시작. 의문 현상이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자, 얘는 발음 어떻게 하죠? 쓸 때는 국밥. 하지만 실제 발음은 어떻게 나? 시작. 국밥. 다 같이 발음 시작. 국밥.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잘 봐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의문 변화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 변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그러니까 음원이 뭐야? 자음과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이 변화되는 현상이 음변화 현상이라고요. 그럼 진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발음하는 거랑 표기하는 거랑 달라지면 다 음변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발음하실 때 해도디라고 쓰죠. 해도디라고 쓰죠. 그럼 얘를 해도디라 긁어, 해도지라 긁어, 해도지. 얘를 음은 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음과 모음이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자음과 모음이 바뀌는 현상을 음변화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걸 넣어둔 상태에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쌤, 이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는 건 알겠어요. 음변화 현상. 근데 쌤, 사실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있던 비읍 소리와 이 비읍 소리가 똑같진 않다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밥이 이런 거를 우리가 음은 변화 현상, 음은 현상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음성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얘가 모음이죠? 모음을 기준으로 모음 앞에 있는 비읍과 모음 뒤에 있는 비읍이 소리가 달라요. 선생님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시는데 앞에 있는 소리는 자 그냥 음성기호로 그냥 P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소리는 음성기호로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혀서 난 소리예요. 실제로 저 소리의 성기를 분석하면 다르게 납니다. 밥, 딱 막혀서 나요. 그렇게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비읍의 차이를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거 모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음 앞과 모음 뒤의 소리가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음 앞의 소리를 만약에 그냥 P라고 한번 합시다. 근데 요 소리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음과 모음의 사이에 있죠. 그럼 모음은 강한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의 사이가 있으면은 소리가 이 소리 비슷하게 변해요, 여러분들. 우린 전혀 인식을 못해. 그럼 다 같이 한번 이거 발음해보세요. 시작. 바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야, 바보의 비읍과 뒤에 있는 비읍의 차이를 설명해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야, 바보가 똑같은 바보지 뭐 앞에 비읍 뒤에 바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 특히 영미권 화자들은 이 소리를 구별합니다. 걔네들한테 야 따라해 바보 그럼 걔네 뭐라 하죠? 바보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걔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음운의 종류가 우리랑 달라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음운은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 장치라 그러지 소리를 변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 구별하는 게 없는데 영미권 화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식을 못하는데 뭐니 요 소리는 소리랑 비슷하고 이 소리는 무소리랑 비슷하잖아를 금방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고깃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는 기억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 여기 기억 있죠? 그 다음 모음 앞에 기억이 있고 모음 다음에 기억 있죠? 다시 얘는 쓸 필요 없어요. 모음 앞 얘는 뭐야 시작. 모음 사이 얘는 뭐야 시작. 모음 뒤죠. 이 소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소리는요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두 번째 소리는 유성마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세 번째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음성기호예요. 이렇게 터지지 않고 발음된 저 소리랑 비슷한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분명히 저기 음성학적 소리가 달라. 외국인들은 구별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 못한다고. 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음은 모두 몇 개뿐이 없으니까 40개뿐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 그러면 분명히 소리는 달라요. 조금씩 달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이런 소리를 시작. 변이음이라는 거야. 변이음. 그렇기 때문에 변이음은 뭐냐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모음 앞에 있냐 모음 사이에 있냐 모음 다음에 있냐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국어 화자들은 그 인식을 못해요. 모국어 화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시작.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변이음이 시험에 나면 뭐냐?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인데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느냐? 칠판. 지금 사실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분명히 음운 변화 현상이 맞아. 비읍이 미음으로 비읍이 쌍비읍으로 음운이 변했지. 변화 현상이지. 근데 사실 막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비에서 얘가 소리가 넘어가는데 똑같다고 하는 게 왠지 좀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자, 저건 분명히 사실 넘어가면서 소리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소리가 조금 바뀌는 거야. 조금 바뀌는데 모국어 화자들 한국 사람들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못하는 실제 소리 바뀌는 인식을 못하니까 어차피 음운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화 현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시작. 변이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음 현상.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변이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가직 9급이나 아니면 국가직 9급에 준하는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밥이 밥물 국밥에서 음운 변화 현상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3번과 4번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어려운 시험 국회직 8급 서울시 7급 이런 시험을 대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이음은 설명으로 읽으면 더 어려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보충자료 있죠? 보충자료 2번에 변이음이 있어요. 옆에다 쓰세요. 심화라 쓰세요. 이거는 뭐 아주 어려서 심화가 아니라 잘 안 나와서 심하거든요. 사실은 심합니다. 자 거기 나왔죠? 변동이란 음운 사이에서 다르게 실현되는 음운의 목록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변이란 한 음운 안에서 가름되는 음성의 목록을 말한다. 선생님 이게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뭐 바보나 고깃국이나 하나를 보시고요. 자 똑같은 비읍인데 사실은 비읍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분석기에 놓으면은 비읍 소리는 세 가지로 나돼요. 첫 번째는 이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 기억도 사실 소리가 세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인식 못하지만 음성 분석기에 돌렸을 때 실제 소리가 달라요. 쟤네들은. 자 이런 소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변이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맨 끝에 나오죠. 이렇듯 같은 음운이 발음하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모음 앞이냐 모음 사이냐 모음 다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변이음이라고 한다. 심화라고 써두시고 살짝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할 거예요. 쌤 이제 알겠어요. 얘도 사실 소리가 변한 거고 얘도 소리가 변하지만 얘는 적어도 자음과 모음 자체에서 변한 건 아니죠. 그럼 음은 변화 현상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건 어디부터 배운다? 예. 그 다음에 시작. 예.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 현상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진짜 무식하게 가르치면은 글자랑 그 다음에 실제 발음이랑 다른 거 찾으면 돼요. 그럼 그거를 음운 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맨 위에 나와있죠? 음운 변동이란 음운 변동, 음운 변화 현상, 음운 현상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음운이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쉽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표기와 소리가 바뀌면 그냥 음운 현상이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변이음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표기와 소리가 바뀌면 뭐다? 시작. 그쵸. 음운 변화 현상이다. 다만 자, 소리는 실제로 조금 변했는데 표기가 바뀌잖아. 그걸 무슨 현상이라 한다? 시작. 변이음. 알겠죠? 요거는 심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표기와 소리가 바뀌는 이런 현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음변 현상을 배우면서 여러분께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틀린 발음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악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애기야 애기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여기 고기 맛 좀 죽인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반가워 이렇게 발음했는데 반가 이렇게 발음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음운 변화 현상을 배우면서 뭘 하냐면은 틀린 발음 즉 비표준 발음 현상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현상은 맞게 발음하든 틀리게 발음하든 그 현상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표준 발음도 현상을 설명하는 거를 몇 가지를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랑 공부하실 때 그냥 밑줄 친 거는 다 표준 발음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세모표 하세요, 세모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그 세모표는 뭐가 된다? 이게 비표준 발음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표준 발음법과의 차이예요. 제 소리가 표준 발음론으로 들어가면 표준 발음만 배워요. 근데 지금은 음운 변화 현상은 이론이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이로 맞게 난다. 얘는 이러한 이로 틀리게 난다. 그걸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이 모든 비표준 발음을 다 배우니 아니에요. 저 정도 배워. 몇 개 안 배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표준 발음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걸 다 배우지 않아요. 작년에 유행했던 거라고 저희 연구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런 비표준 발음들. 이거 아세요? 난 처음 봤어 사실. 그래서 저게 뭔가 처음에 그랬는데 자 저분은 이게 일단은 되게 궁금한 게 저게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이라면 더 충격적일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귀신 꿈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저런 만약 메시지가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장기하가 당한 대로 해야지. 그쵸 대하창을 콱 닫아버려야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나 꿈꿨똥 이렇게 이것도 사실 비표준 발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런 것까지 학대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아주 혀가 짧은 애교를 부리고 싶은 남성이나 여성이 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발음은 틀린 발음을 많이 하죠. 요 정도까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틀린 발음도 같이 나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아 틀린 발음도 음 변화의 그런 어떤 그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변화 현상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쌤 음운 현상은 왜 일어나요? 아니 그냥 국밥 이러면 되고 국물 이러면 되지 왜 음운 현상이 일어날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좀 이따가 뭐부터 나오냐 음운 현상의 종류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할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음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제 그 모델 교수님이 실제 그분이 이제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음현상은 입과학의 싸움이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쓸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입과학의 싸움이 뭐냐? 자, 이분요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얘를 만약에 써져 있는 대로 한번 발음하세요. 시작. 써져 있는 대로 시작. 그치 써져 있는 대로 발음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국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한 저 소리는 연극의 음이죠? 자 연극의 음 뭐야? 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근데 미음은 무슨 음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국물 이게 동시에 터져 나오지만 혀는 천천히 움직여요. 국 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연극의 음을 찍고 다시 미음으로 가려면 입술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 이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은 자 보시다 여러분들 양쪽 다 비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쉽게 내요. 궁 울림소리에서 물 훨씬 더 쉽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은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쉽게 내려고 발음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귀는 이제 뭐냐면은 자 분명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발음인데요. 잘못된 발음인데 힘이 세다. 이게 더 분명히 들려? 세다가 더 분명히 들려? 세다가 더 분명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비표준 발음도 생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된소리 대회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세다보다 세다가 더 잘 들리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입은 점점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귀는 점점 분명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음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발음 현상이 왜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고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혹은 분명히 듣기 위해서 플러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유행이죠, 유행.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기가 애기로 발음이 되는 건 사실은 동화 현상인데 쉽게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 유행 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나 껌같다, 귀신 껌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행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모든 의문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나오게 되니까 만약에 응변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외우는 게 좀 이따 좀 어렵다면은 이걸 생각하세요. 유행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까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또 하나시죠.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자꾸 발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의문 현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해봤어요. 자, 이제 정리되시죠? 자, 의문 현상이 뭐야? 그치, 변임을 제외하고 나머지죠. 실제로 자음과 모음이 바뀌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쉽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을 바꾼 다양한 현상과 분명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을 바꾼 다양한 현상을 같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충 자료가 있어요. 보충 자료. 의문 현상 기본 개념 이야기. 자, 2번은 먼저 했죠, 변이음. 변이음 먼저 했는데 변이음 옆에다 심하라 쓰라 그랬죠? 자, 근데 그 위에 1번. 의문 변동의 종류라 돼 있죠? 이거 별표. 요즘 시험에 대세 중에 대세야, 이게. 대세 중에 대세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먼저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언제 하냐? 좀만 이따 할게요. 이따가 2교시 정도. 무슨 말이냐? 음운 변화를 다 배운 다음에 와서 이 분류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이따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음 변화부터 본 다음에 분류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 대세니까 조금만 해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